수나라 대업 8년 여름이 끝나가던 무렵이었습니다. 한반도 북쪽을 가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살수라 불리는 강이었습니다. 그 강 위로 수나라 군대가 건너고 있었습니다. 갑옷과 무기에 무게를 지고 몇 달을 걸어온 병사들이었습니다. 30만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이 보이자 그들은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평양이 30리 앞이었습니다. 물은 얕았습니다.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깊이였습니다. 강의 절반쯤에 이르렀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왔습니다. 상류의 둑이 열렸습니다. 물소리가 먼저 왔고 그 다음 물이 왔습니다. 갑옷을 입은 병사들은 물살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강을 건너던 병사들은 어느 방향으로 달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앞도 막혔고 뒤도 막혔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군이 왔습니다.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동시에 왔습니다. 저는 그날 강가에 있었습니다. 물이 쏟아지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그날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을 쏟았는지 저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드리겠습니다. 을지문덕이라는 이름이 오늘도 남아있는 이유를. 삼국사기는 그날을 짧게 기록했습니다. 수군이 강을 반쯤 건넜을 때 고구려군이 후방을 쳤다고. 수나라 장수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아났다고. 그리고 숫자 하나를 남겼습니다. 출발한 병력 30만 5천. 살아서 요동으로 돌아간 자 2,700. 이 숫자를 이해하려면 잠깐 멈춰야 합니다. 30만 5천 명이 나갔습니다. 2,700명이 돌아왔습니다. 나머지는 그 강에, 그 들판에, 그 길 위에 남았습니다. 이 숫자를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을지문덕이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엇을 계획했는지 저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삼국사기 권 44에 을지문덕 열전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을지문덕은 본래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역사 기록에서 출신을 모른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기록이 없거나 기록이 지워졌거나 어느 쪽이든 500년이라는 시간이 그것을 지웠습니다.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고려 시대 사람입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것은 서기 668년.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뒤에 쓴 기록입니다. 그 500년 사이에 을지문덕의 출신에 관한 기록은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나라가 망했고 5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는 그의 됨됨이는 기록했습니다. 풍채가 뛰어나고 지략이 있으며 글을 능히 지을 줄 알았다. 세 가지입니다. 풍채, 지략, 문장력. 저는 이 세 가지를 처음 읽었을 때 그분이 눈앞에 서는 것 같았습니다. 사료가 남긴 말이 그것뿐이었지만 그것이 그분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풍채로 수나라 진영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략으로 7전칠패를 설계했습니다. 문장으로 우중문을 퇴각시켰습니다. 살수는 그 세 가지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을지문덕이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영양왕 재위 시기입니다. 고구려는 이미 수나라와 한 차례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영양왕 9년 서기 598년의 일입니다. 수문제가 30만 군사를 보냈으나 요하에서 고전하다 철수했습니다. 그때 고구려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수나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을지문덕이 어떤 사람인지를 직접 설명하는 사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수나라 장수의 진영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수에서 둑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결과였습니다. 113만 3,800명.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를 치기 위해 동원한 병력입니다. 삼국사기는 그 숫자를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그분의 표정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숫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이 시작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은 그 뒤에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언제나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치러 온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의 긴장은 그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고구려는 4세기 초 미천왕 때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했습니다. 서기 313년의 일입니다. 중원 왕조가 한반도 북부에 유지해온 직할 지배가 끝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고구려는 요동과 한반도 북부의 실질적 지배자였습니다. 5세기 장수왕 시기에 고구려는 정점에 이릅니다.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한강 유역까지 차지했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강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넓었습니다. 그러나 중원이 통일될 때마다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분열된 중원은 고구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안을 들여다보기 바빴으니까요. 통일된 중원은 달랐습니다. 바깥을 바라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깥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강한 나라가 고구려였습니다. 그리고 수나라가 남북조를 통일했습니다. 분열 400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새로운 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500년 넘게 지켜온 땅을 이번에는 지킬 수 있을지 그 답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크고 강했습니다. 그러나 수나라는 더 컸습니다. 크기의 싸움이 아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수나라가 남북조를 통일한 것은 서기 589년입니다. 문제가 남진을 무너뜨리며 400년 가까운 분열을 끝냈습니다. 중원이 하나가 된 그 순간부터 고구려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수 문제는 고구려의 번신, 즉 외번의 신하로 복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양왕은 표면적으로는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독자 노선을 유지했습니다. 영양왕 9년 서기 598년 고구려가 먼저 요서를 선제 공격했습니다. 삼국사기는 이것을 말갈 군사를 앞세워 요서를 침공했다고 기록합니다. 수 문제는 30만 군을 보내 응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마와 전염병이 수나라 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과는 철수였습니다. 수 문제는 그 이듬해 죽었습니다. 아들 양제가 즉위했습니다. 양제는 선왕의 실패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못한 것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품었습니다. 고구려를 굴복시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업 8년에 113만은 그 의지의 무게였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숫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숫자와 맞서야 하는 사람이 고구려에 있었습니다. 영양왕이 그 사람에게 고구려의 방어를 맡겼습니다. 을지문덕이었습니다. 수나라 양제 대업 8년 서기 612년이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 탁군의 군대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탁군은 지금의 베이징 인근입니다. 수서와 삼국사기는 그 규모를 기록합니다. 좌 24군, 우 24군 합하여 48군. 병력 합계 113만 3,800명. 군량과 물자를 나르는 인원은 그 2배가 넘었습니다. 행군 대열의 길이가 어떠했는지 수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각 군이 40리 간격으로 출발하여 행군 대열의 총 길이가 400리에 이르렀다. 400리입니다. 앞 부대가 이미 압록강에 다가설 무렵 뒷부대는 아직 탁군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 규모가 가능했던 것은 수나라의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균전제와 부병제 아래에서 전국의 농민이 일정 토지를 받는 대신 병역 의무를 졌습니다. 그 제도 위에서 수나라는 빠르게 대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113만을 먹이는 식량을 전선까지 나르는 것이 전투보다 어려웠습니다. 수서는 기록합니다. 병사 한 명이 출발할 때 지급받은 식량이 3석이었는데 도중에 버리거나 소진한 경우가 많았다. 강할수록 무거웠고 무거울수록 느렸습니다. 그 느림이 살수까지 이어졌습니다. 을지문덕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계획을 처음 들었을 때 가능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13만은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많을수록 먹어야 하고 먹을수록 느려집니다. 그분은 그 느림을 무기로 보았습니다. 수나라 군이 요하를 건넌 것은 대업 8년 이른 봄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요동성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요양 일대입니다. 양제는 요동성을 빠르게 함락시킬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은 버텼습니다. 수서는 그 공방전을 기록합니다. 성 안 고구려 수비대가 힘이 닿을 때마다 항복을 청하며 시간을 벌었다. 수나라 군이 공격을 멈추면 그 사이에 수비를 보강했다. 이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양제가 특이한 명령을 내린 것이 이 무렵이었습니다. 성에서 항복하겠다는 뜻을 알려오면 공격을 중지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천자가 직접 군을 이끌고 온 만큼 항복하면 관대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구려는 이 명령을 이용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항복 의사를 알리고 공격이 멈추면 수비를 다시 갖추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요동성은 여전히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수나라 군의 보급선은 수백 리 뒤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양제는 선택을 했습니다. 좌익 위대장군 우중문과 우익 위대장군 우문술에게 별동대를 맡겼습니다. 요동성 포위는 유지하되 30만 5천 명의 별동대를 평양으로 직접 보내기로 했습니다. 고구려의 심장을 직접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요동성이 버티는 동안 배후에서 수도를 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30만 5천 명이 평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을지문덕 앞에 놓인 두 번째 위기였습니다. 요동성이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을지문덕은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살수 상류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나라 별동대가 남하하기 시작했을 때 고구려 측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이 수나라 진영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삼국사기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을지문덕이 거짓으로 항복하고 우중문의 진중으로 들어갔다. 거짓으로 항복. 그러나 그 순간 수나라는 그것이 거짓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수나라 군 내부에는 을지문덕을 억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서우승 유사룡이 그 의견을 냈습니다. 고구려의 고위 장수가 스스로 적진에 들어온 것은 기회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중문은 을지문덕을 돌려보냈습니다. 황제의 지침이 고구려가 항복하면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이 항복의 형식으로 들어온 이상 억류할 수 없었습니다. 을지문덕이 진영을 나간 뒤 우중문은 후회했습니다. 사신을 보내 다시 오라고 전했습니다. 을지문덕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돌아오던 날을 기억합니다. 수나라 진영에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 그분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별동대의 병참 상황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장수들의 성격과 판단 방식을 살폈습니다. 어느 정도의 압박이 그들을 퇴각하게 만들지를 계산했습니다. 돌아온 그분의 눈빛이 이미 살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영에서 나오던 그분의 발걸음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보고 온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말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7전7패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나라 별동대가 남하하는 동안 을지문덕의 군대는 싸우면서 물러났습니다. 삼국사기는 이 과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을지문덕이 하루에 7번 싸워 7번 모두 지고 물러났다. 7전7패.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삼국사기는 바로 이어섰습니다. 고구려 군이 거짓으로 패하여 달아나면서 수군을 깊이 유인하였다. 수나라 별동대는 이기면서 전진했습니다. 하루에 7번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쌓일수록 식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평양에 가까워질수록 돌아가야 할 거리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보급선이 그 거리만큼 늘어졌습니다. 수서는 이 시기 수나라 군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병사 한 명이 출발할 때 식량과 장비 합쳐 3석 이상을 지고 출발했는데 오는 길에 버리는 자가 많았다. 짐이 너무 무거웠고 오랜 행군에 병사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수나라 진영에서 보고 왔습니다. 저는 그분이 고구려 군에게 내린 명령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지 마라. 그러나 이기지도 마라. 물러나라. 그러나 달아나지는 마라. 살수가 보일 때까지.
그분은 싸우면서 물러났습니다. 물러날수록 살수가 가까워졌습니다. 둑은 이미 쌓여 있었습니다. 물은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은 그 기다림을 패배처럼 보이게 설계했습니다. 적이 지치도록, 적이 방심하도록, 그리고 적이 강에 발을 담그도록. 수나라 별동대가 평양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을지문덕이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오원시였습니다. 삼국사기는 그 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알고 기묘한 계산은 지리를 통달하였으니 전쟁에서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치기를 바라오. 겉으로 읽으면 칭찬입니다. 신묘하다, 기묘하다, 공이 높다. 그러나 마지막 줄에서 말이 꺾입니다. 만족함을 알고 그치라. 저는 그분이 그 시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붓을 드는 손이 느렸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썼습니다. 다 쓰고 나서 그분은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신에게 건넸습니다. 우중문은 그 시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삼국사기는 씁니다. 우중문이 이 시를 보고 퇴군을 의논하였다. 그때 고구려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군사를 돌리면 고구려 왕이 스스로 수나라 진영에 나아가 조연하겠다는 전갈이었습니다. 조연은 신하가 천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예식입니다. 우중문은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군을 돌렸습니다. 을지문덕은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살수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둑은 이미 쌓여 있었습니다. 물은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수나라 군이 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순간을 몇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살수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물이 없었습니다. 수나라 군이 강에 이르렀을 때 강을 건너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깊이였습니다. 병사들이 갑옷을 입은 채 강으로 들어섰습니다. 절반쯤이었습니다. 둑이 열렸습니다. 고구려는 살수 상류에 미리 둑을 쌓아 물을 막아두었습니다. 강물이 평소보다 낮아진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물이 왔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강의 뒤쪽에 있던 부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쪽 부대는 뒤를 볼 수 없었습니다. 갑옷의 무게가 사람을 끌어당겼습니다. 그 혼란 속에 고구려 군이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쳤습니다. 앞에서 막고 뒤에서 쳤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오른 병사들은 칼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수나라 장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달아났는지를 삼국사기는 이렇게 적습니다. 불야주행.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아났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살수대첩이었습니다. 물이 빠진 강 위에 수나라 군의 갑옷과 무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요동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강은 조용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강가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삼국사기가 기록한 숫자가 있습니다. 출발한 별동대 병력 30만 5천 명. 살아서 요동으로 돌아간 자 2,700명. 현대 연구자들은 이 수치에 대해 여러 견해를 내놓습니다. 중세 기록에서 병력 수는 과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만 5천이라는 숫자가 실제 전투에 투입된 병력 전부인지 별동대 총원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수서조차 이번 원정이 실패였음을 인정합니다. 수서는 기록합니다. 우문술이 귀환 후 하옥되었다. 우중문은 연금되었다가 얼마 뒤 병으로 죽었다. 두 장수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수나라가 이 원정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양제는 두 번 더 고구려를 쳤습니다. 대업 9년 서기 613년 요동성 공략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나라 내부에서 양현감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양제는 군을 돌려야 했습니다. 대업 10년 서기 614년 세 번째 원정이었습니다. 고구려 측에서 먼저 인지를 보내겠다고 해 협상이 성립되었습니다. 양제는 물러났습니다. 수나라는 서기 618년에 멸망합니다. 살수에서 270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진 지 6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113만을 이끌고 온 나라가
그것보다 더 빨리 쓰러졌습니다. 을지문덕이 2700을 만든 지 6년 만에 수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이 두 숫자 사이에 한 나라의 운명이 있었습니다. 살수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원의 힘이 처음으로 고구려 앞에서 꺾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꺾임이 수나라 내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살수에서 돌아온 수나라 군은 변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돌아왔다기보다 그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30만이 나간 곳에서 2700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나라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수서는 기록합니다. 백성들의 부역과 징집이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대우나 건설에 이어 세 차례 고구려 원정은 수나라 전체를 소진시켰습니다. 농토는 황폐해졌습니다.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서는 대업 9년 이후 각지의 반란 세력을 열거하는 기록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살수대첩 이후 고구려도 쉽지 않았습니다. 요동성 일대는 수년간의 공방으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징집되었고 농사는 미뤄졌습니다. 영양왕은 살수대첩이 있고 나서 6년 뒤인 서기 61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위 29년이었습니다. 뒤를 이은 것은 영유왕이었습니다. 영유왕은 즉위하자마자 당나라와의 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했습니다.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선 것이 마침 그 즈음이었습니다. 이긴 나라도 지쳐 있었습니다. 살수대첩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을지문덕은 그 이후의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살수대첩을 이긴 나라의 장수로. 을지문덕에 관한 기록은 살수대첩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가 그 뒤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 어디에서 눈을 감았는지, 삼국사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훗날 고구려 원정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수나라 양제가 100만으로도 이기지 못한 나라다. 당태종은 고구려를 정복하려 했습니다. 그도 결국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살수대첩이 있고 나서 33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살수 청천강은 지금도 흐릅니다. 한반도 북쪽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의 경계를 따라 흐르다 서해로 이어집니다. 강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한 것이 있었습니다. 삼국사기였고 수서였습니다. 삼국사기 열전에 이름이 올랐고 시 한 편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김부식의 짧은 사론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망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신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삼국사기가 을지문덕 장군에게 남긴 평가였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름은 남았습니다. 시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2700이라는 숫자가 남았습니다.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출신도 생몰 연도도 없는 사람이 이름과 시와 숫자로 1400년을 건너왔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남긴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수를 건너다 되돌아온 수나라 병사의 숫자가 있습니다. 2700명이었습니다. 113만이 나갔고 2700이 돌아왔습니다. 시 한 편과 2700이라는 숫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키워드는 광개토대왕입니다. 자매 채널 한컷 세상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역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